솔라나나 뭐 우리 지금 메이저 코인들 1티어급 코인들 얘네들 그냥 ETF 승인 시켜주겠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홍콩에 좀 자금이 많이 몰릴 수 있을까?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기능을 탑재해줬어. 홍콩으로 많이 몰릴 수 있을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발빠른 홍콩 이더리움 화물 ETF 스테이킹 허용 검토 중. 오늘은 홍콩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홍콩 관련해서 기사가 한 2개 정도 나왔는데, 일단은 홍콩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스테이킹까지 허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게끔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내용일까? 홍콩이랑 지금 미국이랑 막 대결 구도로 지금 흘러가는 것 느낌이 안 오시나요? 홍콩이 먼저 이더리움 현물 ETF를 딱 승인시켰어. 그랬더니 미국에서도 승인시켰죠. 물론 홍콩 때문에 시킨 것보다 정치적인 영향이 큽니다. 이번에 미국 이더리움 ETF는. 근데 홍콩에서 또 돌연 뭐를 발표해요? 우리는 스테이킹 기능까지 줄 거야. 그럼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 미국도 스테이킹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능을 뭐 탑재하다던가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던가, 홍콩이 이렇게 스테이킹 기능을 도입한다 이렇게 나온 이상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 추후에 어떤 식으로 스테이킹을 할 건지 뭐 도입을 시킬 건지 그걸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여기다가 뭐가 또 있냐면은 솔라나나 더 많은 알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까지 있대.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하고 솔라나나 뭐 우리 지금 메이저 코인들 1티어급 코인들 얘네들 그냥 ETF 승인 시켜주겠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홍콩에 좀 자금이 많이 몰릴 수 있을까? 홍콩 시장에 자금이 들어가는 그 2가지로 나누자면, 첫 번째 홍콩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국가들 기업들, 뭐 미국, 일본, 뭐 인도 이런 국가들. 자, 두 번째는 중국 본토가 되겠죠. 1번, 2번에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 홍콩에서 뭐 솔라나 ETF 무슨 ETF 터지면? 그리고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기능을 탑재해줬어. 홍콩으로 많이 몰릴 수 있을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어느 정도 수요는 받쳐주겠죠. 이더리움에 이자까지 준다니까. 근데 홍콩에 자금이 들어가는데, 홍콩은 어디 국가예요? 누구 거예요? 진핑 형님 거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던가 아니면 외환이 뭐 들어왔다 다시 나가, 바로 동결, 묶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럼 묶여있는 상태로 그 리스크와 그 이자 몇 푼 준다고 조금 주는 거 수익률과 생각을 해본다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중국은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글로벌 국가들이나 이런 해외 기관들이 홍콩으로 들어가는 거는 힘들다. 첫 번째는 끝났죠. 자, 두 번째 중국 본토.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자금이 넘어가는 거야.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드릴 거예요.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는 넘어갈 수도 있는 경우의 수는 있다. 물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낮지만, 자,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디지털 위안화 결제 프로그램 개시, 휴대전화로 충전. 자, 요게 이제 디지털 위안화인데 중국 CBDC죠. 이번에 디지털 위안화 파일럿 결제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까지 올라왔냐면은 홍콩 내에 속해 있는 은행 그 본토 계좌 없이도 디지털 위안화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통화를.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충전이 가능하다. 그만큼 접근성이라던가 편리성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위안화가. 그리고 중국은행이나 뭐 교통은행, 건설은행, 중국공산은행 얘네들 같이 통틀어서 디지털 위안화 지갑만 개설하면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미 중국 본토에서는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디지털 위안화로 준다고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정부도 그렇고. 그러면 시진핑 형님이 뭐를 하고 싶은 걸까? 이 디지털 위안화를 갖고 미국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1대1로, 무슨 뜻이에요? 1대1로 무역하겠다. 우리 무역시장 알지? 내수시장 규모 알지? 우리나라랑 1대1로 무역하자.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조금 개발도상 국가들 얘네들한테 댐 지어줄게. 부채 오케이 싸게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19년 동안 이용권을 다 가져가죠. 100년 동안. 자, 그러면 전 세계 165개 국가와 1대1로를 통해서 무역 거래를 해. 그럼 무역 거래를 할 때 내가 상품을 주면 얘는 돈을 줘야 될 거고, 반대로 내가 돈을 주면 상품을 줘야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쓰이는 화폐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는 겁니다. 여기서 쓰이는 화폐가. 물론 위안화가 제일 1순위로 쓰이겠죠. 근데 위안화는 위안화인데 앞으로 우리가 블록체인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화폐를 쓸 거냐는 겁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되겠죠. 런민비인데 디지털 런민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가장 첫 번째 시발점, 문을 열 수 있는 단계가 어디냐면은 홍콩이죠. 왜? 홍콩이 중국의 금융창구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중국에 투자하고 싶어. 그럼 기존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기존에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돼요? 홍콩에다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홍콩을 경유해서 3쿠션으로 중국 본토를 때립니다. 투자를. 그런 식으로 중국의 금융창구 역할을 하는 게
홍콩입니다. 그러면 홍콩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량과 이런 결제망들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야 홍콩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나 기업들이 어떻게 한다? 디지털 위안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겠죠. 금융창구 역할을 하니까. 중국과 거래를 하고 싶으면 홍콩을 거쳐야 돼. 근데 이 홍콩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안 써. 그럼 디지털 위안화가 보급이 될 수 있을까? 안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단추가 홍콩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자, 그러면 디지털 런민비를 기축통화로 하고 싶어서 뭐 그런 야망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디지털 위안화를 쓰는 이유가. 이건 중국의 체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진핑 형님 입장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널리 퍼뜨려야 돼. 왜 그럴까? 중국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자, 5월 한 달간 중국 ETF 42억 달러 유출. 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증시가 안 좋으니까 자금이 계속해서 유출되네. 근데 이 42억 달러가 중국인 공산이죠. 정부에서 억압하고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파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돈 많은 분들, 최상위 1% 부를 가진 이런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로 자산을 은닉시키거나 빼고 싶겠죠. 그럼 이런 유출들을 막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화폐로는 막기가 힘들어. 그러면 CBDC를 통해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다 통제를 해. 내다보고 있어. 어디에서 어디로 전송을 했고 트랜잭션까지 다 따. 디지털 위안화로 자금을 갖고 있으면 시진핑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감시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중국이 운영하는 체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게 디지털 위안화가 될 수 있겠죠. 중앙 집중형 통제니까. 중앙 집중이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홍콩에 연동을 시켜. 홍콩에 연동을 시켜서 앞으로 뭐를 할까?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스텝이 뭘까? 기존에는 중국 본토에 있는 자금이 홍콩 시장으로 넘어가는 게 조금 두려워. 왜? 자금이 세탁될 수 있기 때문에,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앙정부가 찍어내고 언제든지 동결할 수 있고 커버할 수 있어. CBDC가 홍콩에 자리 잡게 되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는 중국 본토에 있는 자금을 홍콩과 연동시킬 수 있겠죠. 물론 지금도 중국의 본토 자금이 없어. 외환이 부족해. 그러면 홍콩에 수급을 받고 서로 연동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중국 본토에 있는 자금이 홍콩으로 나가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왜? 자금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세탁 자금인지 아니면 뭐 정치 자금인지 블랙머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나가는 이런 자금 이동들, 유출들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보다 더 자유롭다. 자연스러워질 거다. 이해되셨나요?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듭니다. 아무리 디지털 위안화가 보급도 안 됐을 뿐더러 지금 당장 중국 본토에서 다른 데로 자금이 간다? 중국 증시도 살려야 되고 부동산 시장도 살려야 되고 안 그래도 돈 찍어가지고 여기다 지금 퍼붓고 있는데 이게 홍콩으로 빠져나간다? 그럼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은 나중에 디지털 위안화가 자리 잡게 된다. 그러면 중국 본토에서도 홍콩으로 나가는 자금이 어느 정도 좀 수월해지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덜 빡세질 거다. 관리가 되니까. 자, 그럼 볼게요. 아까 첫 번째 우리 홍콩에 있는 이더리움 ETF 시장에 많은 자금이 몰려서 우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이더리움 가격도.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럼 홍콩으로 들어가려면은 첫 번째, 글로벌 국가들, 해외에 있는 자금들. 요거는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중국 본토 자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가능성이 있다. 가질 수가 있다. 자, 뭐 때문에? 중국 본토에 있는 자금이 홍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뭐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런민비. 이게 자리 잡게 되고 디지털 위안화가 홍콩에서 자리 잡고 중국 본토에 자리 잡고 중국 시진핑 정부에서 어떻다? 감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자금들이 어떻게 된다? 중국 본토에 있는 자금들이 홍콩에 들어가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본토 증시를 부양시켜야 되고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켜야 되고 그 논리에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데 자금 유출. 자금이 유출될 것 같아요. 홍콩을 통해서 경유해서 밖으로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런 위험성은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본토에 있는 자금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온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위안화가 활성화돼서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으로 들어갔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너무나도 좋을 수 있겠죠. 그때는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계 코인들 막 상승하고 중국 본토 자금들 들어오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뭐 홍콩이 현물 ETF 된다 그래서 뭐 거래량 하루에 뭐 30억, 40억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별다른 뭐 소득이 없어. 의미가 없어. 그냥 쩔이야. 근데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본토 자금이 넘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만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 한번 하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정부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을
허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실상 지금 미국의 이더리움 ETF 승인은 반쪽짜리죠. 거기에 한 발 앞서서 홍콩 시장으로 자금을 좀 유입시키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솔라나 같은 1티어 같은 이런 알트코인들 ETF 승인 가능성도 언급을 하죠. 사실 스테이킹 이자를 준다고 해도 홍콩으로는 자금이 유입되기 힘들 겁니다. 언제든지 시진핑 정부가 자금을 동결할 수도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홍콩으로 자금 유입은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